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무투표제에 대한 논술평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이라는 거 의미 다시 보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 제시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한 문단 이상의 글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표를 뽑아서 대신 정치를 맡기는 대의제를 실시합니다. 그럼 대표를 뽑으려면 선거를 해야 되죠. 선거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선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투표를 하지 않으면 대표의 정당성 확보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투표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의무투표제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 투표를 의무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일정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뭐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공무원으로 취임하는데 제한을 둔다든지, 운전면허증, 여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대표적인 나라 호주가 있는데, 투표율이 94.8%로 전 세계 투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는 현재 3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 하는 국가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표율은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로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을 여러분들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쓰는 것이 논술형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의무투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죠. 많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서 네가 대표가 된 거야 라는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저조한 투표로 당선된 대표자, 즉 투표율이 뭐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정당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90%인 경우와 50%인 경우 생각해보면 정당성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즉 소수의 표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대의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게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 사실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투표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이 투표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정 열성의 지지만으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당선된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의무투표제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국민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율을 보면은 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투표율이 좀 더 낮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한다면 이분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유권자 전체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책 대결. 그러니까 서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정책을 내놔야지만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료는 이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온 근거를 정리해 보면 의무투표제 찬성이에요. 찬성 입장에서 지금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무투표제를 하게 되면 대표자의 정당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수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았다는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다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만약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죠. 네, 그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죠.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선거에 참여하는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책만 후보자들이 낼 수 있는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모든 사람이 일단 정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이것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네, 형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 대결. 정책 대결로 이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공약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의무투표제에 찬성한 입장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의무투표제를 투표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거죠. 투표권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권할 자유도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투표를 하지 않는가라는 분석 없이 의무로 하면 안 된다. 왜 투표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거죠. 네, 선거를 할 때는 뭐 공약이 굉장히 좋은 공약이 많이 나오지만 그 공약을 모두 다 달성하는 당선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권에 진정한 반성 없이 왜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지를 분석하지도 않고 무조건 투표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을 오히려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 의견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즉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공약이나 자질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1번 뭐 찍는다든지 외모를 보고 투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지율 격차가 적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더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 뭐 어떤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공약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추첨해서 당선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의무투표제 반대. 자, 첫 번째 반대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선거의 자유를 제한한다. 네, 투표도 하나의 권리이고 우리가 기권할 자유도 있는데 기권할 자유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어떤 국민의 의사 표현이라는 거죠. 즉 투표를 하지 않는 분석 없이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왜 투표를 참여 안 하는지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정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당선 이후에도 쭉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 당락의 투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투표 뭐 제대로 이제 분석하지 않고 어떤 외모나 투표 용지 순서대로 생각 없이 투표할 수 있죠. 네, 이런 거를 당락의 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강제로 해야 되니까 막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네, 평가를 하지 않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막 그냥 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00자 내외로 쓰는 거예요. 네, 논술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요. 네,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냐 또는 반대하냐. 네, 입장 밝히시고 두 번째는 근거를 쓰는데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네, 두 가지 근거를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죠. 찬성 측 근거와 반대 측 근거 정리했는데 그거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자신의 입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나는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찬성한다. 네, 그 이유는 첫째 하고 쓰고 그 다음에 둘째 해서 이렇게 이유까지만 쓰시면 돼요. 네, 뭐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뭐 서론을 쓰고 이럴 필요 없어요. 네, 200자 내외를 쓰는 거기 때문에 200자 내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평가 기준 살펴보면 여기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이 있느냐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느냐 그래 논리적으로 전개되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입장을 정하고 두 가지 근거 제시했는지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분량에 맞추었는지도 볼 거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가 너무 많지 않은지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오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무투표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의무투표제. 이렇게 해서 이 논술형평가는 총 25점이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을 좀 정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 또는 뭐 그 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 생각을 풀어 쓰셔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좀 근거가 말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글을 미리 연습해 보시고 시험에 작성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의무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